그 혁신정당도 선거 얘기, 그 다음에 그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통일운동 얘기, 그 다음에 이대학법 얘기, 그 다음에 이제 5.16 얘기, 요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요. 그 당시에 자꾸 이제 선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이 175석, 자유당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2석, 그 다음에 무소속이 49석, 그 다음에 이제 참의원도 민주당이 31석, 자유당이 4석, 그 다음에 무소속이 20석. 이런데 그 당시 혁신계가 민의원을 보면 사회대중당 4석, 한국사회당 1석, 통일당 1석. 이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여연도 이제 사회대중당 1석, 한국사회당 1석. 근데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그래도 한 6, 70석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혁신정당들이 그 4.19 선거 때 좀 어땠는지 그런 지금 진보당 정당 67석 기대하는 거 그것 같아요. 자유당 네. 2석 했잖아요. 네. 그 자유당 다 때려부셔가지고 거기 이제 네. 다시 보궐선거했어요. 네. 왜 영서를 안 했어요. 2석으로 나와 있는데 2석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네. 김대중 씨가 거기에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네. 저게 언제 선거인데 저거? 그러니까 7월 29일 날 선거에서 7.29 선거. 김대중이는 그때 12회는 그 보궐선거 아니야? 늦게. 그 보궐선거 했는데 7.29 선거가 아니고 아니, 저기서 그런데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보궐선거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2석도 나중에 없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네. 2석 맞아 없어진 거예요. 2석마저 없어졌다. 그리고 국회 김대중이 갔는데 네. 5.16 나버린 거야. 저 경비병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저 중부 경찰서에 5.16 네. 이후에 그 구속이 됐었는데 거기 네. 우리 방으로 김대중 씨가 들어왔어요. 아, 그랬군요. 이거 정치 선배 아니야? 그때는 그때 초짜거든. 이제가 의형제 아니야? 의형제. 아, 그러시군요. 그때는 예. 그 민주당의 그 홍보국장이 네. 그 신상초가 맡고 있고 네, 그 밑에 네. 선전 부장을 김대중이 맡고 아. 있어요. 이거 네. 마무리하면서 저강렬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 DJ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어? 네. 그 내한테 축전을 뭐라고 쓸까? 아. 그래서 근데 축전을 갖다가 뭐냐면 형님 당선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비서들한테 작살이 났지. 사여당이 맥을 못 쏟냐면 그럼- 명색이 혁명선거인데 네. 그게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4.19를 보는 관점하고 그 똑같아요. 4.19 학생혁명이라고 그러지 네. 외신들은 메카닉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네, 네. 하야 하기 30여 년 전에 우리 그 태평도 있을 때 네. 미국 대사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세단 타고 오니까 네. 우리 서울대학 물리학생 리더가 네. 그 길을 터줬어요. 대목원이 다 차지해서 그래서 길을 못 가요. 네. 그래서 길을 터주고 청와대로 휘문대로 바로 갔어요. 밑에서 메가나기가. 메카나기가 네, 들어간 네, 다음에 네, 한 네. 30분쯤 있었는데 아니 30분 못 됐어. 우리 대학이로 헬리콥터가 다다다다 내려가요. 영산에서 매굴도 8군 사령관이 네, 네. 그 매굴도 들어가고 10분 있다가 하야성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회당에 맥을 못 쳤냐면 네. 저것은 사실상 우리 학생회를 하려면 미국놈 조정하에서 일종의 정변이에요. 꾸tat다. 일중대가 정부를 잡느냐 이거는 그러면 장면이 잡거나 이승만이 잡거나 미국은 똑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회당이 그때 우리는 혁명선거라고 까불고 나갔단 말이야. 네. 그런데 전혀 아닌 거야. 전혀 민주당 똑같은데 뭐. 아. 이름만 바꿨지 사회당은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때 사회당이 완전히 그냥 뭐 이게 조직만 어디는 노출돼 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었네요. 혁신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혁신계가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이 4.19 혁명의 어떤 혁명의 성격이 혁신계가 그 상당히 당선되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봐. 네. 이봐, 지금도 보시고 5분 선거에도 이 민주당 싹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요.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중국면 먹는다고 학생들이 했는데 국민들이 했는데 민주당이 먹어버렸잖아. 네. 그 가도 정당의 허정이라고 그때 역시 미국
앞점이 민주당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구도에서 네. 혁신계가요 지배적 다수를 차지할 수 없는 주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상. 그 참 숙제네요. 예. 예,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정당이 이제 많은 이렇게 의석을 얻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분단 구조, 이렇게 반공이라는 틀이 굉장히 여전히 국민들한테도 인식이 강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분단 문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이렇게 4.19 하면 이렇게 제일 생각나는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구호가 제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그 구호 한번 같이 이거 한번 외쳐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김승현 선생님 한번 그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따라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자 북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 예. 아 그래서 결국 이제 그 9월쯤인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4.19 혁명 60년도 이렇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제 통일운동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통일운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민통련이요? 네, 그런 조직들은 또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 그 대목을 우리 김승현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4월 혁명이라고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뭐 그런 혁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에 걸쳐서 우리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은 물러갔지만 조국 통일은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4월 혁명에 의해서 수립된 민주당 정권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이걸 여기다 맡겨가지고는 백년하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일 문제도 우리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통일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민족통일 서울대학교 학생연맹이 만들어진 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한 11월 말 12월 초 그경에 민족통일 성균관대학교 학생연맹을 만들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통련을 만들었는데, 민통련 조직의 근간은 4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김승현 선생님께서는 민통련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민통련에서 성균관대학교 위원장 겸 전국 민통련 조직연락위원장을 맡아서. 조직연락위원장이요? 네. 아주 세게 하셨네요. 조직의 천재잖아. 네, 조직의 천재시군요. 그 조직했던 그 활동 경험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제 조직을 했지요. 네. 그래서 그때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좀 기억할 수가 있는데,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세기, 네. 이만갑이, 네. 박상훈, 네. 그 사람들이었고, 연세대에서는 이성근이, 김용서 그런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고, 네. 그 다음에 노정훈이라고 건국대에서는 그 뒤에 노한테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5.16 그 혁명 재판에서 그 10년 징역을 나하고 같이 10년 징역을 받았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제 윤씨, 그 이수정, 그러니까 이수정은 4월 혁명 선언문을 서울대학교 선언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자유의종을 난타하는 네, 유명한 선언문이요? 네.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일부 참여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저기 그 영남고등학교하고 대구고등학교 거기에서 안기명, 뭐 백창홍, 백승홍, 네. 이런 그 사람들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당시에 이렇게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학생들 만나가지고 그 정부가 장면 정부가 이거 아주 신경도 안 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이렇게 쑥쑥 받아들이든가요? 아유 그럼요. 겁나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서울 우리가 민통년에서 그 장면 내각은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방문해서 통일 문제를 갖다 빨리 매듭지라고 요청을 했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우리가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저 구호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그 4.19 1주년 기념사에서 주장을 했죠. 그런데 1961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요. 네. 제2 4.19 선언문이 나옵니다. 3반 선언문. 네. 반제, 반식민, 네. 반매판하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민족민주혁명의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2선언문. 제2선언문입니다. 제2선언문이 아주 중요한 선언문이에요. 예, 좀 선언이지. 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 거 하니 네. 결국 이 4.19 혁명은 네. 네. 해방 직후에 네. 이승만이가 네. 미국을 등에업고 일제 수족을 가지고 반공, 그 다음에 분단, 반통일요, 네. 그 다음에 독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척결하는요 네. 민족혁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통이 생기다. 민족통일연맹이 서울대학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전국 학생통일연맹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요. 네.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국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전국 학생통일. 우리 저 네, 4월 네, 네. 혁명에 네. 우리 4월 혁명 연구에서는 네. 광주, 부산 전국 학생통일연맹에 네. 그 지도자들이 다 우리 회원으로 다 그래 네. 있거든. 네.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동대 서울운동장이요? 네, 서울운동장. 그게 동대문운동장 맞죠? 동대문. 거기 뭐 가는 장면입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통년이 전국 조직을 하고 통일 문제를 제기하자 하고 그 장면 정부한테도 이제 미국하고 소련 정상해가지고 통일 문제 해결해라. 네. 막 이런 문제 제기까지 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민심 국민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네. 놀라서 그때 그 신문 같은 거 뒤져보면 나오는데 네.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아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일선으로 오기만 하면은 다 쏴 죽인다고 그랬더라고. 맞아. 아 학생들이 가자 판문점으로. 몰려오면 다 쏴 죽이겠다. 네. 이렇게 그랬는데 네. 그때 경노회라는 노인단체가 있었어요. 네. 이 노인단체에서 이제까지는 젊은이들이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 이제는 늙은이가 피를 흘릴 때가 됐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대단한 노인님. 네, 대단한. 김선생님 지금도 평화노인의 회장. 그래서 네. 나는 그 한국 노인회를 갖다 만들 때 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 설치는 게 노인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노인회를 갖다 그 당시 진정한 노인의 삶을 보셨네요. 그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그 광목하고 네. 쌀하고 네. 돈하고 이게 모금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네. 그 이제 그 행사를 하러 가면 돈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민족의 그 뜨거운 그렇게 통일의 열망을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네. 하니까 네. 군인들이 일어나고 네. 경북에 가서는 군부 반란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5.16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참 이어지는군요. 민자통이라는 게 뭐죠? 민족 자주통일 자주통일 협의회. 그러니까 일종의 큰 지금의 뭐 민중공동행동이나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죠. 이 정명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 통일전선체 같은 거. 네. 민민청, 네. 통일청, 네. 동민청 네. 두 개가 합쳐서 민자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종합적인 연대 단일 조직으로서요. 네. 그걸 경영했지.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학생들이 통일운동에 물꼬를 트였고 네. 그래서 원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대중 조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게 뭐냐면은 네. 정당이 없었고, 아, 정답. 그 다음에는 뭔가니 노동자, 농민, 기층 대중이 안 받쳐준 거라. 아. 그러니까 저기서 스톱.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4월 혁명을 해서 네. 이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지만 우리들의 그 생활 형편은 나아진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이 빈곤 문제가 네. 가장 그 첨예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가자북으로 앞에 나오는 게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그 앞에 구호에 그게 딱 있다는 그 거죠? 구호를 네. 우리는 주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는 길은 통일을 통해서 경제도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있었던 거죠. 아, 정말 저는 그거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가자북으로 오라나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렇죠. 당시 민족일보에 보면 그런 구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빈곤 너무 네. 전략농가가 전국적으로 네. 한 70% 60% 돼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대학생들도 전부 다 나오면 실업자라니까 당시에는. 다 실업자. 저런 구호가 4.19의 사실은 주제인데 네. 가자북으로 네. 가장 사유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게 가자북으로 올라나무거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 당시 아까 노인 우리 김동기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노인이나 중고등학생 머릿속에는 네. 우리 사회에서 3.8선이 생긴 게 아니고 네. 강대국에서 강제도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하면은 이 전 국토 그야말로 삼천리 강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인들이 그렇게 가자북으로 오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겠다고 나오잖아. 네, 네, 네. 그런 거 이제 그게 그러니까 4.19 처음에 부르짖는 거 부정선거 규탄, 네. 이승만 독재 타도 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 결국은 저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가 네. 4.19에 근데 밑불에 있었던 하나의 4.19 폭발은 아니 그거란 말이에요. 저게. 네. 응? 그럼 결국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민족의 통일 욕망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정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이제 이 4.19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네. 그때 우리가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저 제안을 그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 학생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 하면서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아 북에서도 이제 예, 뭐 김일성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북한 학생회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군부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군부 세력이나 이 사람들은 급해 빠진 거지. 이게 특히 혁명의 4월 혁명의 주체들이 통일을 위해서 판문점에 간다는데 막을 자가 어디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 거죠. 아 4월 혁명의 주체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이대학법과 관련해 갖고요.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어쨌든 혁명이 성공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고, 그럼 혁명가업을 잘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이제 그 이대학법 막 이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 이대학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우리 김 선생님 잠깐. 이대학법이라는 건 네. 이제 민중들의 그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네.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혁명이 발전되어 나가니까 이걸 갖다 네. 이 민중들의 그 요구를 갖다 들어주는 네. 대신에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두들겨 막을 수가 있는가 이제 네. 막기 위한 법을 갖다 만든 거죠. 네. 그 법이 그 데모규제법하고 방공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좌우한 민중들이 입을 갖다 틀어막지 않고 그러니까 데모하지 말라. 데모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죠. 네. 아무튼요 당시에 조직된 역량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상당히 그 조직된 역량 아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네. 4.19 때도요 네. 조직된 역량이 아니고 네. 이제는 각계전 국민 대중들이요.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있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노동조합도 만들고. 조직화 과정이거든. 네. 실제요. 네. 노동조합도요. 네. 대한노총에서 네. 김만룡이요. 네. 민주노총으로 전이되고 네.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도요. 네. 빈도수가 점령됩니다. 노동자의 네. 각성이 없을 수가 없지. 그래 빈도 그렇죠. 상황에서. 네. 이런데 네. 조직된 역량은 하지만은 힘에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데모를 막아야 될 것 아니요. 네. 그것이 소위 요새 집시법 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정가의 보안법을 강화하는 거야. 네. 그때 통일자 그 당시에는 방공법이 있었거든. 네. 보안법은 아주 개활했던 구체적으로 방공법이요. 네. 이래가지고 막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요 그의 오다단 말이야. 이래 장명 정권은 뭐냐면 역대 정권 중에서 굉장히 친미 정권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내가 이야기하면 그 장면 정권은 어떤 거 하니? 그러면 그 수수방관하고 있었냐? 그래 했어 지금대로. 네. 하고 준비를 한 거라. 준비를 했는데 박정희랑 군부가 있었단 말이야. 네. 박정희의 자서전 보면요. 이미 4.19 때 고리의 무신난을 연구해가지고 그때 구태타를 해가지고 이걸 말로 국가와 혁명과 이거를 갖다 권력을 지겠다는 거 이걸 못하고 이제는 이제 기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이 그 하수인으로서 박정희 팔기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다는 거 아니요. 근데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이걸 역사를 볼 때 이걸 주체적인 힘은 우리 민중의 힘이지만 전체 구도는 단순히 정권, 군대, 군부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있는 거야. 미국이 이런 이제 4.19가 무너지는 5.16의 그렇지. 그 꼭대기에는 결국 이제 미국이 뿐만 아니라 4.19에서 5.16까지 13개월 동안에 이걸요 단속을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르는 거 미국을 빼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5.16에 의해서 어쨌든 미국이 배후에서 움직인 5.16에 의해서 그 뜨겁게 타오르던 우리 민족 통일의 열기가 이제 결국 4.16 혁명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압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결국은 이제 혁명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혁명의 주역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박정희 5.16 쿠데타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이른바 혁명재판이라고 했던 거기에서 좀 희생됐던 4.16의 주역들 그 대목을 좀 한번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4.19 진보 진영에서 네. 사형당한 사람이 민족일보 조영수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사회당의 최근우, 네. 최백근. 네. 그 다음에 혁신당의 네. 장건상, 네. 바로 사형 당한 건 아니죠. 네. 네. 최근우 선생하고 장건상 선생, 옥중에서 돌아가셨나 아마 그렇게. 네.
그때 같이 어깨 걸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하여튼 기억이 많이 남으시겠네요. 아이 그뭐 한방에 살았던 사람은 이제 김대중 씨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임창순 교수, 네. 청명 임창순 교수, 네. 성대 교수였는데 네. 감개무량한 일이죠. 아, 네. 한강방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징역형은 아까 얘기하던 이수병, 네. 이수병 유근일은 15년 징역 받았고, 네. 우린 나하고 윤식이하고 그 노원태 이 셋은 10년. 네. 그 다음에 이영일이는 홍보위원장 8년, 황건희가 6년인가 7년 받고, 심재택, 연연배 둘은 5년, 6년 장기단기 소년수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징역받고, 그러고 있다가 4월 혁명을 그 이듬해 그 62년 4.19 날 할 수 없이 10년 이하 징역 제비는 그 형집행 면제로 석방을 시켰어요. 네. 어쨌든 이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사형당하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이런 일이 생기네요. 혁명의 주역들이. 그렇죠. 네. 근데 4월 혁명은 네. 생태적으로 완수가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미국 세계 전력이 네. 절대로 이 남한을 독립국가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 냉전 구조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국무선하고 펜타곤하고 매판이 무슨 비둘기파가 있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윤보선이나 장면은 국무선에서 관리를 하면 네. 박정희 같은 것들은 이제 또 펜타곤에서 관리를 해요. 네. 병력이 약주는 거지. 네. 그럼 매국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반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력이 약주 엿먹이는 거예요. 네. 윤보선에서 몇번 엿먹었어요. 대통령 나가서 박사에 떨어지고 네. 생각도 못 해요. 네. 국무선에서는 너 지지한다 하니까 대통령 나오거든. 네. 박정희 빨갱이라고 그러고 윤보선이 그랬잖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그 당시에는 후진국들, 2차 대전 이후 신생국가들을 관리할 하나의 로드맵을 의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중을 동원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려 처음에 네. 다 써먹고 네. 마르코스 같은 경우는 못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군부가 나오는 거예요. 네. 통례가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피를 흘려고 그랬지만은 네. 내용은 메카닉의 혁명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거나 자유당이 잡거나 미국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놈이 충성을 더 하느냐 다르지 네. 혁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 아까 내가 얘기하던 이수병 씨는 네.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석방이 안 돼가지고 7년인가 8년인가 징역살이를 하고 네.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2차 인혁당 사건 또 인혁당 사건으로 그걸로 있었나요? 해가지고 사형 네. 집행을 당해버렸어요. 네. 네. 맞아요. 괜히 참 사회 활동도 제대로 못 해보고 네. 사형당한 참 아까운 분이죠. 예, 그러면 오늘 하여튼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직접 당시에 그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들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민중의 혁명, 항쟁을 완성하려면 결국 미국이라는 벽을 넘지 않으면은 혁명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의 시기에 어쨌든 산하에 가셨고 피를 흘리셨던 고행을 겪으셨던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도 항쟁의 나라,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민중 혁명의 나라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선생님들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60주년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소회랄까요? 그거를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은 요걸로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튼요, 4월 혁명에 이제
주체로서 네. 열 석 달 만에 군사 쿠데타에 네. 그 꼴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12개라도 할 이야기 없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결국 이 후배들 후세후대한테 생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소회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4.5혁명 완수를 위해서 노력과 투쟁이 계속되는데 그럼 정리해서 왜 10달 만에 그렇게 거꾸로지기를 당했느냐? 네. 네. 그건 지금 보면은 민중의 조직된 주체적 역량이 모자랐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임금 노동자와 그 다음에 농민 기층 대중과 그 다음에 국민 대중의 그런 주체적 역량, 조직적 역량의 이 수준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보다 그 당시에요 이승만 정권요 정권을 갖다 이게 도개시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이후에 왜 4.19 혁명을 그러냐? 그때는 완전히 구체제로 거의 완전히 청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체 역량이 모자라서 정권을요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서 민주당이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국민의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 나서요 소위 신구파 해가지고요 정치 개판을 쳤거든요. 이게 고려시대 도방정치 2조 때 당쟁 때보다도요 이건 도대체요 역사적 책무를 안 졌어. 정말요 신구파 있지 않습니까? 신구파가 구테타 일어나고 나서 구파는요 구테타를 찬성하고 윤보선이는 장민은 도망가 있었고요 심판은 또 작살이 나고요 이 4.19 이 국민에서 만일 그 수임받은 정권이요 좀 더 책임을 졌더라면요 물론 친미 친외세하고 반민중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구테타를 엄치기는 안 당했다. 좀 오래 간다 이겁니다. 네. 소위 말하는 개혁의 공간이 있죠. 네. 근데 이 개판을 쳤단 말이요. 네. 그 다음에 크게는 뭔가니 이 자주민주 통일에 자주를 해야 되는데 자주의 개념이 전혀 없어. 이 권력이요. 그야말로 친일파를 그대로 패거를 그대로 가지고 친미를 해서요. 통일이나 자주의 민족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어. 그래서 이걸 반변교사가 지금과 대비를 해보면요. 지금은 그 이후에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벌써 부마항쟁에 의해서 박정희를 유신 정권을 도개시켰죠. 5.18에 5.18 항쟁에 의해서 민족 자주에 말이죠. 그런 전환적 기치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0항쟁으로 해서 군사 독재 정권을 일단 거기서 종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문민정권이 생기고 민주화가 또 진행이 되고요. 민주정권이 생기고 지금 와서 엊그제 선거에요. 대승리를 구잔당들을 척결한 대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4.19 혁명 공간을 반면교사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정부에만 맡길 수 없어. 정권에서만. 이건 뭐냐면 민족혁명 국민혁명, 민주혁명은 국민이 해야 돼.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민중세력, 진보세력이 좀 더요, 좀 더 조직화되고, 더 단결하고, 더 연대연합의 역량으로서요, 이걸 자주민주 통일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이 정부가, 정권이, 권력이요, 결국 촛불혁명에서 탄생된 거 아닙니까?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수당이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국가보안법 노무현 대통령이 칼집에 넣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요. 미국의 이 행태 있지 않습니까? 방위 분단 사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기요. 이 워킹 그룹 그 다음에는요. 금강산 그 다음에 그
그때 개성 차단 있지 않습니까? 남북 그 차단 있지 않습니까? 저 527 조치, 524 조치가 이걸요 정부가 급하게 힘든단 말이야. 그럼 국민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 정부가 정말 대호각성을 해야 돼. 지금은요 나는 87년 체제에서 2022년 체제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자주의 시대입니다. 통일의 시대입니다. 더구나 6.15 공동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4.27 실천까지요. 이래서요 이 정부가 잘해야 돼. 정말요. 이 국민의 힘의 탄생된 이 정부와 그 다음에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정말 자주민주 통일을 실현해야 된다. 이걸 반민교사로서 해서 나는 멀지 않아서 꼭 멀지 않아서 이 4월 혁명이 60주년 전환 그래서 꼭요 완수되리라고 나는 역사적 낙관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 발언 우리 전동현 선생님.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참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20대 초반에 젊은 학생들이었는데 백발이 쌍성이 노인이 돼서 이제 연령적으로 사회의 정점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60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도 내 의식 속에는 한 발자국도 우리 사회의 혁명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휴전선은 그대로 있고 38선은 용산에 미 8군기 전 평택으로 다 크게 가가지고 세계 육상기로서는 제1의 기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 민족이 처음에 뭐 우리 스스로가 갈라서 분단된 게 아니고 강대국간 분단이었기 때문에 막혔던 강물을 터버리면 강물이 자연스럽게 내면 거기도 살고 다 살아. 그러니까 미군이 가고 휴전선만 터지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심지어 남해까지도 다 민족이 하나가 됐어요. 75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일제 36년에 미제 75년에 100년 이상을 식민 상태에 남한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성이 위대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100년 이상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식민 통치를 허용하고 있는 민족이 말이죠. 대단히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4월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자북으로 오라 나무로가 4월 혁명의 정점 정신이고 근본 정신이 그 정신을 살려서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전 그 가자북으로보다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 하는 그 절망적인 그 구호를 기억을 하고 싶은데 우리 그 민족의 그 민족 투쟁사에 있어서 그 전취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조차 폐쇄를 당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그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하루 빨리 그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도록 그 현 정권을 비롯해서 온 민족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딥플 시청자 여러분, 4.19 혁명 60주년과 오늘 하여튼 특집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